근데 이렇게 좋은 간병인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엄마가 20kg이 빠져 요양원에서 다시 집으로 막 오셨을 때 위로간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많이 심하셨을 텐데 당시 간병인 분은 엄마가 있는 안방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거나 그 치킨 뼈들이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등 환자의 상태나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가 집에 없으면 제 방을 맘대로 드나들어 물건을 사용하거나 향수를 뿌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문을 잠그고 다녔는데 자신을 그런 취급했다며 화내면서 우시더라고요. 예약된 계약이 짧아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젊은 간병인이었는데 엄마 이를 닦을 때 보니 엄마가 행동이 느리자 물받침을 엄마 목에 툭툭 치더라고요. 제가 직장에 있을 땐 얼마나 더 그럴까 싶어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바로 나가서 난감했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간병인은 중국 동포였는데 코로나 시기 때라 엄마 병실에 간병인 한 명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 소개 플랫폼에서 너무 급하게 찾다 보니 하루 금액을 19만 원 부른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입원하는 날 병원에서 처음 만났는데 긴 시간 본인의 경력을 이야기하더니 마지막으로 전화를 자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엄마 경과에 대해 보호자가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틀 정도는 전화를 받다가 그 이후 아예 안 받았고 엄마 퇴원하러 갔을 때 엄마를 방치하고 인수인계 전 나가버렸습니다. 소개 플랫폼에 전화했더니 자신들은 소개만 하는 곳이지 간병인에 대한 제재나 불편에 대한 해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간병인이었습니다. 환자 돌봄에 대한 기본 마인드도 장착하지 않으신 분들은 애시당초 다른 일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 간병인을 찾는 게 가장 최선일까요? 일단 간병인 플랫폼을 통해 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알게 된 방법은 먼저 시설에서 집으로 모시며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시설 등록에서 재가 등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고용될 경우 총 급여 부분의 15%만 보호자가 지불하면 됩니다. 단 하루에 재가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나머지 시간엔 일반 간병비를 드려야 되고요. 그래도 그게 큰 도움이 되어 자격증 없었던 간병인 때보다 12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공인 자격증 있는 분과 없는 분들의 케어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요양센터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소속된 곳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요양사가 교체될 경우 대체될 분을 많이 알아봐 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큰 도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크실 텐데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